야, 너 어제 나한테 대든 그 계집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그 땅은 함부로 파면 안 돼요. 내가 뭔데? 시골 정비소 여자가 어디서 나서서? 미라야, 너희 아버지가 목숨 걸고 숨긴 게 있다. 김두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죽어도 이 증거만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야, 거기 누구야? 내가 한 짓이지? 이건 정말 중요한 유물 같은데요. 제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겁니다. 미라는 오래된 기와를 관계자에게 건넸습니다. 오늘도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실화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건의 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최미라는 눈을 떴습니다. 38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라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부터 시작됐죠. 단칸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사이로 저 멀리 보이는 낡은 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창고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또 저 창고가 보이네요. 미라는 협탁 위에 놓인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라가 20살 때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저 창고 밑에 있다는 조상님들의 유산 정말 지켜내야 하는 건가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까만 머리카락에는 벌써 흰머리가 몇 가닥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만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죠. 충청남도 시골 읍내에 있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미라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메고 집을 나섰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미라의 마음만큼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항상 그 창고가 시야에 들어오거든요. 20년 전 미라가 18살이었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라의 가족은 그 창고 옆 작은 셋방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날품팔이를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셨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미라야, 이리 와봐라. 어느 여름 저녁 아버지가 미라를 창고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저 창고 밑을 보거라. 우리 조상님들이 목숨 걸고 지키신 보물이 묻혀 있단다. 당시 미라는 그저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었죠. 아버지, 정말 보물이 있어요? 어린 미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보물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가문이 사명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하자마자 미라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색 작업복은 이미 수없이 많은 기름때와 얼룩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미라에게는 이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갑옷 같은 존재였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정직한 노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요. 미라야, 벌써 왔네.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60대 중반의 박 사장님은 미라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어?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미라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 미라는 매일 밤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당부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미라야, 아버지가 죽어도 절대 잊지 말아라. 저 창고 밑에는 조선시대 관청의 흔적이 묻혀 있다. 장씨 집안이 그걸 숨기려고 우리를 여기 살게 한 거야.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소형차 한 대가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60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네, 걱정 마세요. 금방 확인해 드릴게요. 미라는 친절하게 대답하며 차 보닛을 열었습니다. 미라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18년간 쌓인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엔진을 살펴보니 벨트가 낡아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벨트만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큰 돈 들까봐 걱정했는데. 할머니, 저희 어머니 연세랑 비슷하세요.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미라의 마음씨에 할머니는 감동하셨어요. 아이고, 고맙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착한 아이가 다 있네. 이런 순간들이 미라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라는 정비소 앞 평상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먹는 밥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저 멀리 보이는 창고를 바라보며 미라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10살 때 여름이었어요. 미라는 창고 뒤편에서 놀다가 이상한 돌덩이를 주웠어요. 그 돌에는 무언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아버지, 이건 뭐예요? 아버지는 그 돌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미라야, 이걸 어디서 주웠니? 창고 뒤편에서요. 비가 온 다음에 땅에서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돌을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관청에서 쓰던 기와 조각이다. 우리 조상님들의 흔적이야. 그때부터 아버지는 더욱 진지하게 창고를 지켜보셨어요. 오후에 접어들면서 정비소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미라는 하나하나 정성껏 차를 수리했습니다. 기름때가 손에 묻고 머리카락에도 기름 냄새가 배어들었지만 미라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 일이 미라에게는 생계수단이자 동시에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정비소 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큰 도시에 새로운 정비소들이 생기면서 손님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문 닫는 거 아닌가? 미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일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나서 미라는 정비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공구들을 제자리에 놓고 바닥을 깨끗이 쓸었어요. 미라는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장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일터를 깨끗이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과 같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라는 다시 한번 그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창고의 모습은 왠지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저 창고만 보면 마음이 답답해져
미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유언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단칸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미라를 맞이했어요. 조그만 냉장고와 전기밥솥, 그리고 낡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미라는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창가에 앉아 또다시 그 창고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언젠가는 그 비밀을 밝혀내야 하는 건가요? 미라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언젠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라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어요. 생계에 대한 걱정과 아버지의 유언 사이에서 미라는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미라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미라는 알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미라가 정비소로 가는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했을 동네 부동산 중개소 앞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미라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 전체를 덮은 커다란 붉은 현수막이 미라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장우석 소유 금곡 창고 부지 긴급 매매 100억 원 규모 대형 상업시설 개발 확정. 미라는 그 글자들을 읽어가며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미라의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바로 그 창고가 아버지가 평생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땅이었거든요. 미라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야, 드디어 장우석이 그 땅을 파는구나. 100억이라니, 시골에서 이런 큰 돈을 보다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제 여기서도 쫓겨나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미라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미라는 비틀거리며 현수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부분을 읽어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매매계약 2주 내 완료, 다음 달 착공 예정. 이제 보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미라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미라야, 아버지는 죽어도 그 땅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넋이 거기 잠들어 계신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조상님들께 죄인이 된다. 정비소에 도착했지만 미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공구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해내던 볼트 조이기도 오늘은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미라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야.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집에 큰일이라도 났나? 아니면 몸이 많이 아픈가? 아니에요. 그냥 미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말한다면 사장님이 믿어주실까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미라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물조차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대신 정비소 밖 평상에 앉아 저 멀리 보이는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큰 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38살까지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정비소 앞에 멈춰 섰어요. 차값만 해도 미라가 평생 벌어야 살 수 있을 만큼 비싸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회색 맞춤 양복에 금태 안경, 그리고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사장 있나? 남자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박 사장님이 급히 나오셨어요. 네, 제가 사장입니다. 장우석이요. 이 근처 부동산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소. 미라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창고를 팔려고 하는 장우석 말이에요. 사실 이 정비소 부지도 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소. 조만간 매입 제안을 할 예정이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오. 장우석의 말에 박 사장님이 당황하셨어요. 네, 그게 무슨... 거부하실 생각 말고요. 제가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넣는 성격이거든요. 장우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 동네 전체가 곧 저희 소유가 될 겁니다.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장우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어요. 그 창고는 팔면 안 됩니다. 장우석이 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자신에게 대드는 게 우스웠던 모양입니다. 내가 뭔데? 시골 정비소 여자가 어디서 나서서 그 땅 밑에는 소중한 게 묻혀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문화재가 있다고요. 함부로 파면 안 돼요. 장우석이 비웃었어요. 문화재? 하하, 그런 헛소리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증거라도 있나? 그의 표정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 꿈에서 계시라도 내렸나? 장우석의 말에 미라는 주먹을 떨었어요. 아버지를 모독하지 마세요. 모독? 아, 그래. 그럼 증거를 가져와 봐. 제대로 된 증거 말이야. 장우석이 다시 차에 올라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시골 여자가 감히 나한테 덤비네. 재밌어. 하지만 알아도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곳이야. 너 같은 사람이 끼어들 곳이 아니라고. 차가 떠나고 나서 미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다가오셨어요. 미라야, 괜찮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지켜낼게요. 그 오만한 사람에게 지지 않을 거예요. 오후 내내 미라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장우석의 차가운 눈빛과 조롱하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증거를 가져와 바라는 말이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미라가 정비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목소리를 걸었어요. 미라야. 돌아보니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김두식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른한 살이. 김두식 할아버지는 전직 토목 기사셨고 아버지와 가장 친했던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미라야, 오늘 오후에 장우석하고 말다툼한 거 봤다. 김두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문화재 얘기도 했고, 혹시 내 아버지한테서 그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니? 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김두식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일을 아셨을까요?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미라야, 사실 나도 그 비밀을 알고 있단다. 정말이요? 미라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까지 혼자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사람이 있다니. 그럼 정말 그 밑에 김두식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펴본 후 미라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응, 있어. 내 아버지와 내가 40년 전에 직접 확인했거든. 조선 후기 관청 건물의 초석과 중요한 유물들이 그 밑에 고스란히 묻혀 있어. 미라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아버지,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장씨 집안이 일부러 숨긴 거야? 개발 허가 받으려고 말이지. 미라야, 그 밑엔 너희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우리 민족의 보물이 잠들어 있다. 김두식 할아버지의 말에 미라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그럼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 저녁에 내 집으로 와라. 내가 꼭 알아야 할 진실들이 있다. 그날 밤 미라는 김두식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유언이 헛된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어요. 이제 정말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저 멀리 보이는 창고를 바라보며 미라는 다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해낼게요. 장우석 같은 사람에게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미라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미라는 김두식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작은 한옥에서 이미 차를 우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미라야, 앉아라. 오늘은 내 아버지와 나만 알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됐다. 김두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어요. 미라는 긴장한 마음으로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뭔데요? 제발 알려주세요. 미라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김두식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문화재야. 조선 후기 관아 건물의 초석이랑 유물들이 그 밑에 묻혀 있어. 그게 왜 거기에 있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아버지가 그걸 발견했는데 장 씨가 개발 허가를 받으려고 은폐한 거지. 너희 가족이 새 들어 살던 이유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였어. 김두식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라야, 이건 40년 전 이야기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지만 내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었어.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1983년 가을이었다. 김두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때 정부 문화재 조사단 토목 기사였고 내 아버지는 이 동네 안내를 맡으셨지. 도로 공사 중에 이상한 돌들이 나온 거야.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리셨어요. 내 아버지가 그 돌들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 이건 예사 돌이 아니다 조선. 시대 관청 건물 돌 같다고 하시면서 나를 급히 부르셨지. 아버지가 그걸 아셨다고요? 그래. 내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대대로 살아오신 집안이라 땅의 내력을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셨던 거야. 김두식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동이 스며들었어요. 발굴을 시작하자 정말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 관청 건물이, 주춧돌, 기와, 관인, 그리고 중요한 문서들까지 이곳이 조선시대 행정 중심지였다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지. 그럼 그런 중요한 발견을 왜 미라이 말을 김두식 할아버지가 끊었어요. 그때 장우석의 아버지 장기호가 나타났어. 그 악독한 인간이 모든 걸 망쳐버렸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장기호는 이미 그 땅을 헐값에 사들여서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워놨거든. 문화재가 발견되면 개발이 중단될 게 뻔했으니까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어. 어떤 짓을요? 미라가 주먹을 꽉 쥐며 물었어요. 조사단원들을 하나씩 매수하기 시작했어. 돈으로 안 되면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가족을 위협했지. 결국 조사단이 해체되고 말았어. 김두식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어요. 그때 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두식아,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조상님들께 죄를 짓는 거 아닌가? 가난해도 좋으니 이걸 지켜야 하지 않겠나? 미라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그 말씀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 창고 옆에서 살게 된 건가요? 그래, 내 아버지가 자원하셨어. 장기호가 그 자리를 지켜주면 집을 빌려주겠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거절했지. 위험하다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지만 내 아버지만은 달랐어. 김두식 할아버지가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조상들의 유산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느냐. 내 딸이 자랄 때 부끄럽지. 아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 미라는 흐느꼈어요. 아버지가 미라를 생각하며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니. 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신 건가요? 아니야, 미라야. 내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야.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이 평생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어머니도 고생하시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야, 네. 아버지는 돈보다 소중한 걸 지키신 거야. 우리 민족의 혼을 말이야. 김두식 할아버지는 낡은 서랍에서 누런 종이를 꺼내왔어요. 이게 그때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그린 유물 매장 지도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이걸 지키라고 하셨어. 미라는 그 지도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고 서쪽 담장에서 북쪽으로 10m, 동쪽으로 7m, 거기 지하 2m의 주춧돌과 유물들이 묻혀 있어. 할아버지, 그럼 이걸 가지고 문화재청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미라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하지만 김두식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장우석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더 교활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거든. 시청, 경찰, 언론까지 모두 장씨 편이야. 미라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럼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게 아무 소용 없는 건가요? 미라가 울먹였어요.
아니야, 미라야. 방법은 있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무슨 증거요? 직접 유물을 찾아내서 사진을 찍는 거지.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야. 김두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미라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럼 창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래야지.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목숨처럼 지키신 걸 제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김두식 할아버지는 미라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정말 내 아버지 딸이구나. 그분도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어. 내일 밤에 가자. 내가 망을 서줄 테니까. 내가 들어가서 유물을 찾아보는 거야.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만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라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지, 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는지.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그동안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창밖의 창고를 바라보며 미라는 다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해낼게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신 우리 조상님들의 유산을 세상에 알릴게요. 장우석 같은 나쁜 사람들에게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더 일찍 정비소에 나왔습니다. 밤새 김두식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한잠도 자지 못했거든요. 아버지의 진실을 알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볼게요. 미라는 아버지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정비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경호원 같은 사람들도 함께 왔어요. 미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장우석이 차에서 내리더니 곧바로 미라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어제 나한테 대든 그 계집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선 경호원들의 시선도 차가웠어요. 미라는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 땅 팔면 안 돼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장우석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며 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뭔데? 시골 카센터 여자가 어디서 나서서. 장우석이 비웃으며 계약 서류를 탁 치웠어요. 문화재 얘기하는 거라면 증거부터 가져와. 정말 있어요. 조선시대 관청 건물이. 미라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장우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이 시골 구석에 무슨 관청이 있었겠어? 너 책에서 본 얘기 가지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뭐? 아, 그 가난뱅이 말이야. 장우석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평생 남의 창고 옆에서 빌붙어 살던 그 사람. 미라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돈도 못 벌고 집도 없어서 내 아버지 창고 옆 판잣집에서 살았던 거 아니야? 아버지는 가난해도 정직하셨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다르셨다고요. 장우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르다고? 좋아, 그럼 뭐가 다른지 보여줘. 네.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했다면 왜 가난하게 죽었는데? 왜 딸을 대학도 못 보냈는데? 미라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장우석의 말이 아팠던 건 일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버지는 미라를 대학에 보내지 못하셨거든요. 그건 돈이 없어서. 맞아. 돈이 없어서야. 그게 바로 현실이라고. 장우석이 소리쳤어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곳이야.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져야 하는 거라고. 안 돼요. 아버지는 지신 게 아니에요. 미라가 흐느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정말 소중한 걸 지키신 거예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걸. 소중한 게, 하하. 장우석이 비웃었어요. 그래서 뭐가 남았는데? 가난과 궁상만 남겼잖아. 내가 지금 이 꼴로 사는 게 그 증거 아니야? 그 순간 미라는 모든 걸 걸고 외쳤어요. 아버지는 우리 민족의 유산을 지키셨어요. 당신들이 돈 때문에 파괴하려는 걸 말이에요. 장우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민족이 유산?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제 아버지와 김두식 할아버지가 40년 전에 직접 확인하셨어요. 그 창고 밑에는 조선 후기 관청의 유물들이 그대로 묻혀 있다고요. 장우석이 갑자기 미라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김두식? 그 늙은이가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나? 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장우석이 김두식 할아버지를 아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이 두식 할아버지를 알아요? 알지, 당연히 알고 말고.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토목 기사 말이야. 장우석의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사업을 망치려고 온갖 트집을 잡았던 그 늙은이. 아직도 살아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구나. 장우석이 이를 갈았어요. 미라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장우석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당신도 그 문화재가 정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네요. 하하, 그래. 안다. 그래서 뭐 어쩔래? 장우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따위 낡은 돌덩이들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을 쇼핑몰이 훨씬 가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라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그건 우리 조상님들의 유산인데. 조상? 죽은 사람들 걱정할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 생각이나 해. 장우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차피 묻혀있는 건 아무도 모르면 없는 거와 같아. 절대 안 돼요. 제가 막을 거예요. 미라가 소리쳤어요. 장우석이 미라를 노려봤습니다. 너가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거예요. 반드시. 미라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장우석은 한동안 미라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재밌네. 그럼 게임을 해보자. 장우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내가 그 문화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으면 내가 개발을 포기해줄게. 정말이에요? 미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신 실패하면 너도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김두식 그 늙은이도 더는 이런 헛소리 못하게 만들어줄게. 미라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장우석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려고요? 걱정 마. 불법적인 일은 안 해. 다만 이 동네에서 더는 살 수 없게 만들어 줄 뿐이지. 그때 박 사장님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미라야, 왜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장우석이 박 사장님을 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 사장님. 마침 잘 오셨네요. 장우석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정비소 부지 매입 계약서입니다. 이번 주 안에 서명해 주세요. 네. 갑자기 왜? 거절은 생각 마시고요. 어차피 이 동네 전체가 제 개발 구역이 될 테니까 순순히 팔면 좋은 값에 사드리겠지만 박 사장님이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이곳은 제가 평생, 하하, 평생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 서명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장우석이 미라를 노려봤습니다. 야, 너 정말 끝까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장우석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좋아, 그럼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자. 내일부터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봐.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줄게. 장우석이 미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김두식 그 늙은이한테 전해줘. 40년 전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내주겠다고. 장우석이 떠나고 나서 미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다가오셨어요. 미라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런 위험한 사람하고. 사장님, 죄송해요. 제 일 때문에 피해를 끼쳐서. 미라야, 솔직히 말해줘. 정말 무슨 일인지. 미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장우석과의 대결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그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지만 별다른 일이 없어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미라가 정비소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비소 입구에 커다란 철거 명령서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건 뭐예요? 미라는 그 종이를 보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 사장님이 창백한 얼굴로 나오셨어요. 미라야, 큰일 났다. 사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시청에서 사람이 와서 이걸 붙이고 갔어. 왜요? 무슨 이유로요? 미라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건물이 낡아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번 주 안에 철거한다고. 박 사장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거든. 갑자기 왜? 미라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분명 장우석의 짓이었을 거예요. 사장님, 이거 장우석이 한 짓 맞죠? 미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 사람이 저 때문에 사장님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박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셨어요. 미라야, 어쩔 수 없어. 시청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잖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일해야 하고. 미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 사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너를 해고해야 할 것 같아. 정비소가 문을 닫는데 어떻게 너를 계속 둘 수가 있겠니? 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월세는 또 어떻게 내야 하고요? 사장님, 제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청소든 뭐든. 미라야, 나도 이제 갈 곳이 없어졌어. 박 사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40년 동안 운영한 정비소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철거 명령서를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철거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곧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그러게 누가 장우석하고 싸우라고 했어. 미라가 괜히 나서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냐? 어른들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미라는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자신 때문에 박 사장님까지 피해를 보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미라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두식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였어요. 미라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김두식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미라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한 상태입니다. 할아버지. 미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는 미라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렇게 쓰러지시다니. 1시간쯤 지나서 김두식 할아버지가 겨우 눈을 뜨셨어요. 미라야,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두식 할아버지는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어제 저녁에 장우석 부하들이 왔어. 할아버지의 말에 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장우석이요? 그래. 40년 전 일을 들춰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갔어. 김두식 할아버지는 말하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장우석이 정말 비열한 짓을 한 거였어요. 노인을 협박해서 병원에 보내다니.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덤벼들어서. 아니야. 미라야. 김두식 할아버지가 미라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라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김두식 할아버지는 힘들게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미라야, 창고 서쪽 담 밑을 파봐. 거기에. 하지만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살펴봤어요. 상태가 악화됐네요. 지금은 면회를 중단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정비소는 철거될 예정이고 일자리는 잃었고 유일한 조력자인 김두식 할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나 이제 정말 끝인가? 미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칸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주인이 와서 이사 나가라는 쪽지를 붙여놓고 간 거였어요.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달 말까지 나가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올려달라는 월세는 기존의 3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쪽지를 보며 무릎이 꺾였어요. 이것도 분명 장우석의 짓이었을 거예요. 집주인을 협박해서 미라를 쫓아내려는 거였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건가?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도 없고 집도 잃게 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때 협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미라는 아버지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시려고 했던 것도 제가 지켜내지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울고 있는 동안 미라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장우석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였어요. 안 돼.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걸 제가 포기하면 정말 죄인이 되는 거야. 미라는 김두식 할아버지가 그려준 지도를 꺼내봤어요. 창고 서쪽 담 밑을 파보라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미라는 지도를 가슴에 꼭 안고 말했어요. 비록 혼자지만 제가 끝까지 해볼게요. 밤이 깊어갈수록 미라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어요. 내일 밤에 가자. 미라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없이도 해낼 수 있어.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창고를 바라보며 미라는 다짐했어요. 내일 밤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먼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두식 할아버지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간호사의 말에 미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셔서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지금은 의식이 없으시고 간호사의 말에 미라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김두식 할아버지를 바라본 미라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덤벼들어서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되신 거예요. 미라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김두식 할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미라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세요. 계속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할아버지. 미라가 침대 옆으로 달려가자 김두식 할아버지가 힘들게 눈을 뜨셨어요. 미라야. 다행이다. 너를 기다렸어.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미라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무언가 간절히 말하려고 하셨습니다. 미라야. 시간이 얼마 없어. 할아버지.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절박했어요. 네. 집에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어. 네. 도둑이요?
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장우석, 놈들이 뒤졌을 거야. 하지만 못 찾았을 거다. 김두식 할아버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안방, 협탁 뒤쪽, 벽 틈새에 숨겨둔 봉투가 있어. 봉투요? 내 아버지와 내가 40년 전에 찍은 사진들. 할아버지의 말에 미라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 발굴 현장을 모두 기록해 뒀어.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한테 부탁하셨거든. 김두식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두식아, 우리가 죽어도 이 증거만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야.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미라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버지가 그런 깊은 뜻을 품고 계셨다니.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그래, 내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그 비밀을 지키셨어.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할아버지, 제가 반드시 찾아낼게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에 알릴게요. 미라가 다짐하자 할아버지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미라야, 조심해야 해. 창고에는 경비가 있어. 그리고 함정도 파도을 거야. 할아버지의 경고에 미라는 긴장했어요. 함정이요? 장우석이 누군가 침입할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뒀을 거야. 조심해. 그때 의료진이 들어와서 할아버지의 상태가 다시 악화됐다며 미라를 내보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고 의사는 언제 깨어나실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미라는 곧바로 김두식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정말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문은 부서져 있고 집 안은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장우석 놈들이 왔었구나. 미라는 분노에 떨었어요. 할아버지를 병원에 보내놓고도 모자라서 집까지 털다니. 안방으로 가서 협탁을 살펴보니 서랍들이 모두 뽑혀져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대로 협탁 뒤쪽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보자 정말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찾았어요. 미라는 기뻐하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자 미라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40년 전에 찍은 흑백 사진들이 나왔는데 땅을 파서 나온 거대한 돌기둥과 기와 조각들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유물 앞에서 진지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의 미라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일을 하셨구나. 미라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가난하게 사셨지만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김두식 할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발굴 보고서도 들어 있었어요. 조선 후기 관청 건물 유적 긴급 발굴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과 함께 할아버지의 정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그곳은 단순한 건물, 터가 아니었어요. 조선 후기 이 지역, 행정을 총괄했던 중요한 관청의 본청, 건물이었던 거예요.
역사적 가치가 엄청난 문화재였습니다. 이런 소중한 걸 장우석이 파괴하려 한다니. 미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돈 때문에 조상들의 유산을 없애버리려는 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다가 미라는 더욱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어요. 40년 전 장우석의 아버지 장기호가 발굴단에게 보낸 협박장이었습니다. 발굴을 중단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일을 발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각오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악질들이 40년 전부터 이런 짓을 했구나.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장씨 집안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모든 자료를 신중하게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문화재청에 제보할 확실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대로 실제 유물도 찾아내야 더 확실해질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창고에 경비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함정까지 설치해뒀다니. 혼자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해야 해. 미라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신 건데 이 정도 위험쯤은 감수해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집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 있었고 집주인이 미라의 짐을 내다 버리고 있었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미라가 소리치자 집주인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월세 올려달라는 조건 거부했으니까 짐 빼는 거야. 내일까지 완전히 나가. 하지만 계약서에는 계약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서 못 살게 만들어주겠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미라는 그 말에 장우석의 지심을 직감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 하는 거였어요. 생계수단도 집도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좋아요. 나갈게요. 미라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했어요. 작은 삽, 손전등, 사진기,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호루라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미라는 사진에 입맞춤을 하고 품에 넣었어요. 밤 11시가 되자 미라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어요. 창고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힐 때가 드디어 온 거니까요. 밤 11시 30분 미라는 창고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고는 더욱 음산해 보였어요. 멀리서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네. 미라는 숨을 죽이고 경비원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다행히 일정한 패턴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약 10분 정도 걸렸어요. 경비원이 창고 동쪽으로 사라진 틈을 타서 미라는 서쪽 담장으로 몰래 접근했습니다. 김두식 할아버지가 그려준 지도를 꺼내 보며 정확한 위치를 찾았어요. 북쪽으로 10m, 동쪽으로 7m. 미라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세며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바로 이곳 지하 2m 아래에 조상들의 유산이 잠들어 있는 거였어요. 미라는 작은 삽을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땅이 그리 단단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쉽게 팔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삽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뭐지? 미라는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기와 조각이었어요. 정말 있어. 미라는 가슴이 뛰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더 깊이 파자 더 큰 기와 조각들과 돌덩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라는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미라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하지만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막 유물을 찾았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여기 묻힌 문화재를 찾고 있어요. 문화재? 말도 안 돼. 여기는 사유지야.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쳤어요. 곧 다른 경비원들도 달려올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미라는 파낸 기와 조각을 경비원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조선시대 관청 건물의 기와예요. 경비원은 그 기와를 보고 잠시 당황했어요. 분명히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상한 여자가 와서 땅을 파고 있어요. 문화재를 찾는다고 하는데 경비원의 무전 소리를 들으며 미라는 절망했어요. 10분 후 검은색 승용차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우석이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미라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한 짓이지. 장우석이 소리쳤어요. 내가 경고했는데도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건 정말 문화재예요. 미라가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여기 보세요. 조선시대 기와와 돌기둥이 나왔어요. 미라는 파낸 유물들을 장우석에게 보여줬습니다. 장우석은 그 유물들을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분명히 진짜 문화재임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 제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겁니다. 미라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 조상들의 유산이에요. 조상? 하하. 장우석이 크게 웃었어요. 죽은 사람들 걱정할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 걱정이나 해. 그는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여자 잡아. 경비원들이 미라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대의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장우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차들이 도착하자 문화재청 직원들과 기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이 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문화재 신고를 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미라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에 문화재청에 전화로 신고를 해둔 것이 효과를 본 거였어요. 여기서 조선 후기 관청 건물의 유물이 발견됐어요. 문화재청 직원이 미라가 파낸 구덩이를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유물 같은데요? 그는 곧 다른 직원들을 불러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야? 장우석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여기는 내 땅이라고. 허가도 없이 무슨 짓이야. 하지만 문화재청 직원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긴급 조사를 실시합니다. 혹시 방해하시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장우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미라는 가방에서 40년 전 자료들을 꺼냈어요. 여기 당시 발굴조사 보고서와 사진들이 있어요. 문화재청 직원이 그 자료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식 발굴 보고서네요? 그럼 이미 40년 전에 이곳의 문화재 존재가 확인됐다는 뜻인가요? 직원의 질문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아버지와 김두식 할아버지가 직접 발굴하셨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방해로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어요. 미라는 장우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장우석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미라가 소리쳤어요. 40년 전 장기호가 발굴단에게 보낸 협박장도 있어요. 미라는 그 협박장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기자들이 협박장을 보더니 흥미롭게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장우석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장우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옛날 일이고, 장우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화재청 직원이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조선 후기 관청 건물의 주춧돌과 기와로 확인됩니다.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직원의 발표에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어요.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이 부지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개발 행위는 즉시 중단됩니다. 문화재청 직원의 선언에 장우석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라는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지키려 하신 걸 세상에 알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자들이 미라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화재를 발견하게 되셨나요?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 이곳을 지키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지만 조상들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믿으셨거든요. 미라의 말에 기자들이 감동했어요. 그 순간 장우석이 미라에게 다가와서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내가 뭔데? 네. 사업을 망쳐놓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장우석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재 은폐와 협박 혐의였습니다. 장우석은 끌려가면서도 미라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지만 미라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니까요. 그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국의 신문과 방송에서 시골 여성이 지켜낸 우리 문화재라는 제목으로 미라의 이야기가 크게 보도됐거든요. 장우석은 문화재 은폐 및 허위 신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40년 전 아버지 장기호의 협박 문서까지 발견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부동산 사업도 중단됐어요. 창고 부지는 문화재청의 정밀 발굴 조사 결과 조선 후기 이 지역 최대 규모의 관청 건물터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영구 금지됐고 역사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어요. 미라는 병원에서 김두식 할아버지의 회복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화재 발견 소식을
들으신 할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거였어요. 미라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미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두식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미라야, 정말 해냈구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셔서. 미라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혼자서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했거든요. 혼자가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함께 있었잖니. 김두식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도 도와주셨고, 할아버지는 신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봐라, 온 나라가 너를 영웅이라고 하잖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정말로 미라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미라는 문화재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발굴 조사 과정에서 미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라는 기꺼이 응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하신 유산을 끝까지 보살피고 싶었거든요. 발굴 현장에서 미라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땅속에서 거대한 건물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주춧돌, 기와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발굴단장이 미라에게 말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관청, 건물은 전국에서도 몇 안 되거든요.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중요한 유적이에요. 그때 한 기자가 미라에게 다가왔어요. 미라 씨,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꿈만 같아요. 미라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하신 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 거였다니. 아버지에 대해 더 말씀해 주세요. 기자의 요청에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가난하셨지만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돈보다 소중한 걸 지키는 사람이셨거든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미라에게 편지와 격려 전화가 쏟아졌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신 아버지 같은 분이 진짜 영웅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미라를 말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라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며 칭찬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어요. 최 씨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평생 그 큰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다니. 우리가 몰라봤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새롭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도 미라를 찾아왔어요. 미라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정비소도 살아났어. 장우석의 몰락으로 철거 명령이 취소됐고 정비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거든요. 미라야, 계속 여기서 일하자. 내가 있어야 우리 정비소가 완전해져. 박 사장님의 제안에 미라는 기뻤어요. 하지만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미라에게 정식으로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문화재 보호 업무를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라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미라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는 전국의 문화재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될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미라는 새로 조성된 역사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발굴된 유적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내판에는 발견 경위와 함께 미라 아버지의 이야기도 적혀 있었어요. 최미라의 아버지 최영수 씨는 40년간
이 유적을 지켜온 숨은 영웅입니다라는 문구를 보며 미라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진 거였어요. 공원 한쪽에는 작은 기념비도 세워져 있었어요. 문화재 보호에 헌신한 최영수, 김두식을 기리며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기념비 앞에서 깊이 절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하신 것들이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계속 이 일을 할게요. 저녁 무렵 김두식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공원에 나오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처음 나들이였습니다. 미라야, 여기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 네, 할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미라와 할아버지는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라,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배우고 있잖니. 김두식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와 내가 꿈꿨던 모습이 바로 저거야.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라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고생이 뭐야? 보람됐지.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잘했다. 우리 딸이라고 말이야. 해가 지면서 공원에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미라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나가겠다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미라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미라는 아버지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미라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마음 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거라. 미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심어준 씨앗이 이제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뜻깊게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다음에도 진실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